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보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4대 도시인 뉴욕, LA, 시카고, 그리고 댈러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이상의 무사고 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미국에서 가장 큰 4개의 보험회사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테슬라 차량 모델들의 보험료를 조금 보자면 모델 Y가 3,087달러로 제일 저렴했고 그 다음은 모델 3가 3,655달러, 모델 S가 4,852달러이고 마지막으로 모델 X가 5,119달러로 가장 비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델 3가 36,200달러로 가장 저렴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Y의 보험료가 가장 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가격과 보험료를 다시 표로 정리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이 비싸면 보험료도 비싸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사 중에서 그럼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게 적용되는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는 3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려고 만든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지만 아직 가장 저렴한 테슬라 보험은 아닙니다. 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뒤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델마다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다르고 또 사는 위치나 주행 이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보험사는 테슬라 모델 3의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모델 X의 보험료는 타 회사보다 114%나 높다고 합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테슬라의 보험은 차량의 첨단 기술, 서비스 가용성을 활용해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세이프티와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이 보험료 책정의 이점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험회사가 책정하는 방식은 성별, 나이, 주행거리, 사고 유무로 보험료가 더 오르거나 내려가는 구조인데 테슬라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과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처럼 테슬라도 흔히 이용 가능한 할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에 따라 자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중정책 할인, 우수운전자 할인, 장기 고객 할인, 도난 방지 장치 할인, 운전 실력, 에어백 할인, 그리고 단체 할인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타 보험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행 데이터에 있습니다. 타 보험사의 경우는 테슬라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테슬라 차량이 보험에 가입할 뿐 그 이상의 데이터는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보험의 경우는 운전자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을 자주 운행하는지 등의 운행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좋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해진 혜택을 받게 되고 테슬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을 타는데 다른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4가지 때문에 테슬라 보험으로 전환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테슬라 보험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율주행 모드 2단계로 주행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신체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테슬라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FSD의 기능이 약 2.5단계 수준인데 실제로 FSD가 릴리즈가 되면 그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보험 정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입증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보험이 저렴하긴 하나 가장 저렴하지 못한 이유가 이 보장해주는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ID 사기 비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항목을 보장해주는지 모르겠으나 디지털 ID 사기당
최대 15,000달러를 지불하고 총 3만 달러까지 정책 기간 동안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공급하고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충전기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서 최대 3,000달러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함께 제공된 전자키를 잃어버리면 1회당 최대 500달러를 보상해주고 정체기간당 최대 2번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격은 자율주행 2단계 이상으로 주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해주는 내역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가장 저렴한 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는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FSD로 주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테슬라 보험으로 커버해 준다고 하니 실제로 FSD가 릴리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보험으로 올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더 많은 내역을 보장해주면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보험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약 50만 대 정도의 차량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지어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차량 인도수가 많아지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차량 인도량은 테스라이크님의 분석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의 인도량은 확실치 않은 것이니 예상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라이크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약 900만 대 차량이 인도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9년까지는 3,600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매출로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9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있다고 가정하고 1년의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3,000달러로 잡으면 연간 테슬라의 보험 사업은 27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0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2029년에는 3,600만 대를 예상하는데 2025년에 비해 차량 수가 900만 대에서 4배가 늘어났습니다. 보험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108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20조가 조금 안 되는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테슬라 보험이 일반적으로 비싼 이유는 차량 충돌 후 발생하는 수리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테슬라 차량을 수리하려면 교육 및 장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S의 알루미늄 프레임은 강철 프레임보다 더 비싸고 수리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테슬라 차량 보험이 비쌉니다. 지금 테슬라가 세 번째로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많은 이용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던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공식 홈페이지의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운전자와 승객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위는 마일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서는 몇 마일당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두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표 있는 법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 3분기에 오토파일럿을 사용한 차량은 4.59밀리언 마일마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토파일럿은 사용하지 않고 안전장치만 사용한 자동차는 2.42밀리언 마일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 차량만 탄 경우에는 1.79밀리언 마일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NHTSA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47.9만 마일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평균 대비 사고율은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의 수치와 미국 평균 사고 발생 수치를 비교하여 미국 평균 대비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는 차량은 얼만큼의 사고가 발생했을까를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동안 미국 평균 사고는 대략적으로 일정하지만 오토파일럿은 점점 더 사고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오토파일럿의 기능이 점점 좋아진다면 과연 5년 뒤에는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까요? 2019년에 15%로 사고 비율이 제일 높았고 2020년에는 최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치와 최저치만 단순히 비교하면 1년에 5%나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아 매년 1%씩 평균 사고 대비 오토파일럿의 사고율이 줄어든다면 테슬라의 마진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저 평균 사고율 대비 오토파일럿의 사고율이 낮아지려면
핵심은 기술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테슬라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엔지니어링과 IT 분야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나란히 1등과 2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경영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8등을 차지했고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서는 5등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도 좋은 인력이 있고 미래에도 좋은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설문 결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오토파일럿이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의 주행 데이터만으로도 10년 이내에 108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고율도 줄어들게 될 테고 그러면 마진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테슬라 보험회사만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내역들 때문에 타 회사 보험을 쓰는 테슬라 차량 오너들은 충분히 보험회사를 변경할 여지가 있고 추후에는 테슬라 보험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데이터 하나만으로 엄청난 매출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어느 정도의 매출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6년에는 201조, 2017년에는 239조, 2018년에는 243조, 2019년에는 230조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데이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5년 뒤에는 하나로 약 30조, 10년 뒤에는 약 120조 가량의 연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매출로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작을 수 있겠지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두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연간 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입니다. 데이터가 창출해내는 가치로 보험 사업을 하는데 이 보험 사업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진 또한 굉장히 높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데이터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줄 미래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의 가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도대수가 많아지고 사업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때 데이터의 중요성이 눈에 보이게 될 텐데 그때 매수하려면 이미 주가가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편 다음으로 궁금하신 테슬라의 데이터 가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석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